안녕하세요. 광고 전략 제안 5팀 한상천입니다. 이번에 얘기 드릴 내용은 SNS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SNS 뜻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NS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줄임말로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저희가 실제로 만난 것이 아니라 컴퓨터나 모바일로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SNS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체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가 있고요. 이것 외에도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 외에도 동영상을 주 컨텐츠로 잡고 있는 유튜브하고 틱톡 같은 SNS도 있고요. 보이스톡을 주 컨텐츠로 잡고 있는 디스코드나 스카이프 같은 SNS도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SNS 광고는 어디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무래도 사용자 수가 많을수록 좋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표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사용자 수를 나타낸 것인데요. 앱 사용자는 1897만 명으로 네이버 밴드가 1등, 1833만 명으로 인스타가 2등, 1169만 명으로 페이스북이 3등입니다. 오른쪽 표는 연령별 앱 사용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0대부터 30대까지는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40대 이후로는 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이미 기본적인 연령 타겟팅으로 광고를 진행할 때 어디에 광고를 진행하면 좋을지 바로 감이 올 겁니다. 예를 들면 10대부터 30대까지는 인스타랑 페이스북을 좀 주로 하면 되겠다. 아니면 40대부터 60대까지는 밴드, 인스타, 페북 아예 세 가지 매체를 다 이용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트위터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트위터를 통한 광고 효과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매해마다 트위터 사용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광고가 노출되는 인원들도 많아지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광고 효과가 증가해가지고 광고 매출이 증가하는 거죠. 자, 다음은 SNS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SNS 광고를 진행한다면 첫 번째로 많은 이용자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SNS들도 많기 때문에 만약 타겟팅을 정할 때 국적까지 설정해준다면 광고는 더욱 많은 효과를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맞춤형 타겟팅인데요. SNS 이용자들의 연령, 성별, 관심 분야 등 여러 가지를 설정해가지고 특정 인원들에게만 광고를 홍보하고 그 광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통인데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시물 자체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 같은 공감 버튼을 통해 사람들끼리 소통하거나 광고주와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외에도 모바일을 자주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 쉽게 노출시킬 수 있는 플랫폼들이 다양하다는 장점도 있고요. 자신만의 광고 계정이 있다면 특색 있는 소재를 활용해서 포스터나 동영상을 제작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해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NS 광고 종류인데요. 대표적으로 딱 세 가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스터 광고입니다. 이미지 광고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의 이미지 안에 제품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 같은 것을 포스터 광고를 한다면은 보습이 좋다거나 아니면은 태양열을 조금 더 자외선 차단을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1+1 행사 같은 내용을 담아서 사람들한테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죠. 하지만 한 장으로 설명을 해야 해서 확실하고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담아주어야 효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영상 광고는 말 그대로 동영상을 통해서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시각적인 정보만 얻는 텍스트 광고하고 포스터 광고와는 다르게 청각적인 부분을 함께 자극할 수 있어가지고 소비자들을 흥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루하거나 올리지도 못할 정도로 길거나 흥미롭지 못한 영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광고는 배너 광고인데요. 어느 한 특정 지면에 광고를 노출시켜서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어느 한 공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 자체가 소비자에게 불편하게 다가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작은 공간에 표현하는 만큼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임팩트 있는 광고를 제작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주의하시면서 이렇게 광고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NS 광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광고는 어느 한 가지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잘 믹스해서 어떻게 표현하냐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번에 SNS에 대해서 얘기 드렸지만 다른 광고 매체와 방법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믹스해서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언제든 마음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저 AMPM 글로벌 광고 전략진 O팀 한상천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자세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고 전략진 O팀 한상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